이제 닛산차를 도로에서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가 올해를 끝으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2004년에 한국에 법인을 세웠었는데요. 16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영업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철수라니 좀 갑작스럽죠?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인 닛산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노제팬의 결과다. 대다수 언론 매체의 해석입니다. 작년 7월에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향 수출 규제가 있었죠. 그에 대한 반발로 국내에서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즉 노제팬이 일었었는데요. 이 여파로 결국 닛산도 타격을 받아서 한국에서 짐을 싸고 나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반일운동 여파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닛산이라는 말 자체가 닛본산, 즉 일본산이라는 뜻입니다. 노제팬 운동이 일고 있는 한국에서 일본산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동차,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닛산의 한국 시장 철수는 사실 불매운동이 아니어도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닛산은 이미 실적 악화로 올해 신음을 앓고 있었으니까요.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국내에서 팔린 닛산차는 813대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3%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유리창이 깨질 조짐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보였죠. 2016년 회계연도를 보면요. 한국 닛산은 22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본 상태인데요. 2017년, 2018년에도 회복되지 않았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즉 불매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닛산은 이 벼랑 가까이에 위태롭게 서 있었던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9년 3월 말부터는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처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일각에서는 이 닛산이 한국 시장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갔으면 닛산 본사에서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할 텐데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애초에 기대감이 그닥 크지 않았던 반증이겠죠.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 유독 고전하는 이유, 애매모호한 위치를 꼽을 수 있죠. 수입차 시장에서는 일단 독일 차들에게 한참 밀립니다. 한국 수입차 자동차 협회가 공개한 등록 현황에 따르면요.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는 벤츠고 2위는 BMW, 3위는 아우디입니다. 수입차 시장의 절반 이상이 독일차라는 얘기예요. 한편 닛산, 그 중에서도 인피니티의 점유율은 단 1%에도 한참 못 미치는 0.2%입니다. 일본차도 수입차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높은데 만족도는 그만큼 뒤따라오지 않는다는 게 소비자들의 판단이겠죠. 가성비 측면에서는 국산차에 비견되지 못합니다. 애매한 위치에 일본차를 선택할 바에야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가 더 가성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거죠. 실제 국산차의 경쟁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현대 그랜저 모두 판매량이 상당한 호재를 보이고 있어요. 닛산은 이렇게 애초에 독일차의 프리미엄과 국산차의 가성비의 경쟁력, 요 사이에 쏙낀 샌드위치 격이었던 겁니다. 사실상 단순 판매량 부진 이외에 닛산 내부 경영에도 잡음이 많았어요.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과 얽힌 영화 같은 사건을 빼놓을 수 없겠죠. 1999년에 닛산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르노 자동차가 최대 주주가 되는데요. 그때 일본에 파견돼서 닛산을 세계 2위의 자동차 업체로 재건시킨 사람이 바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입니다.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대규모의 인력 감축을 시행했고요. 파격적인 구조조정을 벌이면서 회사를 정상화시켰죠. 이내 유명세를 탔고 일본에서는 곤사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윤사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곤사마도 있네요. 그러나 이 곤사마는 이내 추락의 길로 접어드는데요.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곤 회장이 외국 출장을 마치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자신의 보수를 유가증권 보고서에 축소해서 기재를 했고 자택 구입 대금을 회사에 부담시켰다는 등의 혐의 때문인데요. 닛산은 이를 중대한 부정행위라면서 19년간 닛산을 이끌어온 곤 회장을 바로 해임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혐의의 시작이 내부 고발에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일종의 음모론이 제기되는데요. 르노와 닛산이 독립 경영을 해왔었죠. 그러다 곤 회장이 이 경영 통합과 합병을 추진하려 하니까 닛산의 일본인 경영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일본 특유의 순혈주의가 낳은 내부의 쿠데타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결국 곤 회장은 일본 검찰에 체포된 이후 재판을 앞두고 레바논으로 도주를 합니다.
있습니다. 본 회장 본인이 레바논 출신이기도 하고요. 일본과 레바논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본 회장이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는 건 대체 어떻게 이 곤 회장이 레바논을 갔느냐는 거예요. 곤 회장이 체포되고 보석을 허가받아서 석방됐을 때는 이미 여권을 반납한 상태였고요. 해외 출국도 금지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일본의 출입국 기록에도 곤 회장의 이 출국 기록이 없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레바논으로 뜬 걸까요? 뭐 악기 가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레바논으로 출국했다 이런 설도 있는데요. 역시 이 현실은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습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이 펼쳐지는 동안 내부 혼란 당연히 커졌을 테고요.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크게 받았죠. 사건이 있고 나서 2019년 2분기 영업이익은요. 작년 동기 대비 98%나 감소했습니다. 경영 혼란과 부실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업 규모의 축소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시장 철수설도 사실 이미 2019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닛산 측이 절대 아니다 라면서 신차를 내놓기도 했는데 언젠가는 한국시장을 떠날 것이다 라는 건 사실 업계에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직격탄을 맞아서 이미 벼랑 끝에서 떨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닛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국시장에서는 닛산 브랜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텐데요. 재고가 남은 알티마 등 5종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판매가 됩니다. 이미 철수가 발표됐기 때문에 재고 소진이 바쁜 상황이죠. 닛산 공식 딜러사들이 30% 가까이 이례적인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만 차량 구입 이후에 AS 문제가 남죠. 닛산 코리아가 닛산 인피니티 고객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향후 8년간 AS를 제공하겠다고 밝혀둔 상태이긴 한데요. 실제로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에서 수리와 같은 서비스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닛산 본사에 이미 적자가 누적된 상태예요.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자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이미 철수한 한국 시장에서의 AS에 노력을 기울인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반일 감정을 근간으로 볼 때는 솔직히 닛산의 한국 시장 철수가 잘 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닛산의 한국 시장 철수로 이미 한국 닛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돌입했다고 합니다. 당장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고요. 그 대상이 결국 우리 자국민이기 때문에 마냥 속이 시원한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16년 만에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된 닛산. 한국을 떠나서 글로벌 자체에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더라도 닛산 브랜드 자체의 빠른 재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력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도 판매가 부진하고 있어요. 올 초에 발표된 블룸버그의 세계 자동차 제조사 지수에 따르면요. 닛산이 마이너스 27.7%로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닛산 측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동화 차량을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탄탄한 자본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제품 경쟁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닛산, 한국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존재감이 완전히 추락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닛산은 앞으로 2-3년 내에 파산할 것이다. 레바논에 도주해 있는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좀 센 발언이긴 하지만 이 곤 회장의 이 말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오늘의 닛산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올해를 끝으로 한국과 완전히 이별하는 닛산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